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자산증식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재무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자산증식 앞에 과도한이 생략됐고 뭐뭐하지 앞에 시도가 생략되었다고 하면 은퇴 이후 과도한 자산증식 시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 됩니다. 은퇴 후에 과도한 욕심으로 자산증식을 위해 무리해서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HSBC 은행이 세계 17개국 30세에서 60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이라는 질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유, 만족, 행복 등 낙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한국인은 경제적 어려움 55%, 그 외 두려움, 외로움 등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축이 충분치 않아서 47%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은퇴자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닥치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가장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강요받아 왔고 잠자는 시간 외엔 거의 일에만 매여 있던 삶에서 갑작스레 경제적 수입원을 잃고 자신을 상징하는 일을 잃는다는 것이 은퇴자에게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조급함 때문에 수입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은퇴자에게 재취업은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를 하거나 과대 포장된 수익성만 보고 달려드는 과한 욕심으로 금융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는 황혼이혼, 성인자녀 부양, 부부의 중대 질병, 금융사기, 창업 실패라고 합니다. 2017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5, 60대 은퇴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3명, 29%는 은퇴 후 창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은퇴자의 60%는 창업 경험이 있거나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창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은퇴자 10명 중 6명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재취업으로 더 일할 의욕은 있었지만 은퇴자에게 맞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그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창업을 한 사람 중에서 3년 안에 휴폐업을 하는 비율이 65%나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3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설문 응답자 1044명 중 창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창업 실패로 인한 자산 손실은 평균 7,023만 원이며 창업 실패 이후 생활비를 평균 41.3% 줄여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실패 후 자산 손실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도 16.3%나 되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비교적 중소규모 자본 투자로 예상보다는 자산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7년 전 설문조사 자료이니까 지금은 손실 규모가 많이 커졌을 겁니다. 생활비 감소율은 생활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명, 3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재취업의 대안으로 시작한 창업이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카페, 치킨집, 피자집, 식당, 기타 프랜차이즈 등 레드오션 분야에서의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 될 수밖에 없고, 창업의 실패가 본인 및 가족 모두에게 미치는 경제적 데미지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은퇴자들이 적지 않게 당하는 금융사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 100명 중 6명, 6.2%는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를 입을 뻔한 은퇴자 12.5%까지 포함하면 약 19%가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상기 설문조사에서 금융사기는 투자사기, 불법 사기금융, 전화사기, 즉 보이스피싱이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사기로 인한 자산 손실액은 평균 1억 1,845만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평균 27.8% 줄여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손실은 1천만 원 이하가 20.0%로 가장 많았지만 1억 원에서 5억 원도 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감소율은 10%에서 24%가 27.7%로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이 20%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친구나 지인, 친인척 등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소개나 권유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한계가 있고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편 주변 지인들 중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터무니없는 전화 사기에 당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감도 떨어지고 총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 시대에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은 자산 증식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 활동에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금리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당분간은 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증식을 위한 투자 활동보다는 좀 더 안전한 유지 관리 중심의 저축 활동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각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특히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좀 더 안전한 자산에 저축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큰 변화를 겪지 않고 현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족, 불욕, 지지불태,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비어있고 고요하나 자주 사리사욕에 가려져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지 못하고 영원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을 다해 마음을 비우고 잔잔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물이 자라나고 순환되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확률 없는 모험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새로이 개발한 역량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수입 정도 조금 더 보태겠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은퇴 이후 자산 증식 하지 마세요 라는 다소 역설적인 제목으로 노후 재무관리, 특히 창업 실패 및 금융사기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심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